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가시마 대 사간도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시마가 생각보다는 사간도스 상대로는 아주 강하지는 않았다. 최근 오전에서도 1승 3무 1패를 기록 중인데 오히려 사간도스가 이득을 본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을 듯. 이유라면 사간도스의 강한 압박 능력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가시마도 상당히 높은 빌드업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사간도스가 난전 유도를 위해서 압박 라인을 올리는 상황에서는 자기 진영에서의 미스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수비가 강한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드필더를 중시하는 빌드업 위주의 팀을 상대로는 강점을 가지고 가기도 하는 편. 올 시즌에도 마리노스와 가와사키를 상대로도 승리를 기록하는 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압박 능력을 쭉 올리면서 승부를 하는 상황에서의 강점은 가지고 있다. 올 시즌 4-2로 가시마를 상대로 오히려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시마가 빌드업 역량이 꽤 꾸준한 것은 맞지만 결국 사간도스가 압박 강도를 올려버리는 상황에서는 후방에서의 사고 비중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것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최근 오전에서도 가시마가 사간도스 상대로 오히려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 금일 두 번째 경기 도쿄 베르디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르디가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아예 웅크리면서 어느 정도 수비에서의 흐름을 좋게 가져가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케이스가 있기는 하다. 다만 히로시마 상대로는 해당 양상이 잘 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상황. 특히 리그와 리그컵에서 모두 만난 경기에서 모두 3골 이상을 허용하는 등 약점을 드러낸 바 있다. 히로시마가 빠르게 공격과 수비를 전환하면서 많은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에 고전하고 있는 그림. 리그에서의 경기력은 상당히 훌륭한 축에 속한다. 특히 에너지 레벨을 앞세우는 공수 전환이 원정에서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 원정에서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과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전력이다. 전체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로 견고한 흐름을 가져가게 만드는 수비력도 꽤 좋은 편. 마리노스 상대로 3골을 내준 것을 제외하면 다실점 케이스는 원정에서도 없었다. 히로시마가 승리를 거둘 것. 일단 리그에서 보여주는 상위권 상대 수비력에서 베르디가 어느 정도 좋은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히로시마의 강한 슈팅 생성 능력과 공수 전환에는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던 것이 사실. 금일 세 번째 경기 가와사키 대 비셀 고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와사키가 고베 상대로는 상대의 실리에 상당히 고전하던 편이었다. 기본적인 플래너가 미드필더를 이용한 지공이기 때문. 물론 가와사키가 슈퍼컵에서는 고베를 상대로 거꾸로 실리를 챙기는 것으로 1-0 승리를 기록했던 것에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고베는 자신들과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팀을 상대로 약했던 것도 노려볼 수 있을 것. 전체적으로 고베의 강점은 후방과 미드필더 라인이 강하다는 것. 다만 간바나 마치다 같이 수비와 역습 상황에 상한 팀을 상대로는 약했던 것도 사실. 따라서 가와사키가 슈퍼컵에서 보여준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격진이 애를 먹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3번의 대결에서 누가 이기든 1-0 스코어가 나왔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사실 가와사키가 슈퍼컵에서 보여준 실리적인 운영을 가져간다면 오히려 고베가 고생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고베가 자신들처럼 수비와 역습에 능한 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는 것이 포인트. 무승부를 과감하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쇼난 대 후쿠오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쇼난이 지난 경기에서 간발을 잡아낸 것은 꽤나 고무적인 흐름. 이유는 전방 압박을 중시하면서 상당히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한데 이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후쿠오카 상대로도 비슷하게 좋지 못한 전적과 상성을 가지고 있지만 쇼난이 지난 2주간의 휴식기에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채웠고 특히 간바전에서는 90분 내내 압박의 강도가 유지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여지가 크다. 최근 페이스가 영 좋지 않은데 여전히 다실점과 친하지 않은 낮은 라인의 견고함이 나쁘지는 않다. 다만 공격력이 3경기째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
지난 베르디전에서도 상대의 강한 수비에 공격적인 기회를 어느 정도 잡았음에도 슈팅을 8개를 만들어내는데 그쳤다. 결국 쇼난이 어느 정도 에너지 레벨이 넘치는 흐름을 가져가면 공격력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셈. 쇼난이 승리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을 듯. 역습에 강한 후쿠오카에게 그동안 약했지만 비슷한 흐름의 간발을 격파한 점, 에너지 레벨의 우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쿠오카의 최근 공격력은 꾸준히 상대가 강도를 잃지 않으면 무력한 흐름을 타기도 하는 편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니가타 대 이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니가타의 흐름 자체는 지공 성향으로 높은 점유를 기반으로 하는 편이다. 다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뒷공간이 공략당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수비력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 특히 이와타를 상대로도 전체적으로 상성에서 열세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이와타가 높은 신체 능력을 가진 선수들의 기동성이 뚜렷한 편이라서 역습의 틈을 찔리는 케이스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와타가 교토전에서도 1-2로 패배를 면치 못했지만 저메인이 골을 기록했다는 것은 꽤 긍정적인 흐름. 폭발력이 뛰어난 저메인에게 득점을 꽤 의존하는 편이라서 이와타의 주포가 부상 이후에 오랜만에 제 몫을 했던 것이 꽤 고무적이다. 특히 무승 행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도 가와사키를 상대로 2-2 스코어를 만드는 등 점유 기반의 팀을 상대로는 아주 약한 모습까지는 아니기도 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니가타의 수비적인 실점 통제 능력이 많이 하락한 것도 사실이고, 특히 폭발력이 좋은 저메인 같은 선수들이 니가타를 잘 공략하는 등 상성에서도 역습 상황에서의 이와타가 강점을 드러낸 바 있다. 금일 6번째 경기 교토상가 대 나고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6월 이후의 교토는 안정감이 상당히 좋다. 원래는 높은 공격성과 에너지 레벨 소모로 인해서 밸런스 자체가 좋지는 못한 케이스로 판단해야겠지만 오히려 6월 이후로는 다실점 케이스가 2번밖에 없던 모습. 어느 정도 나고야나 후쿠오카 같이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팀을 상대로는 들이받는 케이스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최근 2-1로 교토가 후쿠오카 상대 승리를 기록하는 등 4-3-3-3으로 가면서 정교함을 가지게 된 보람을 느끼고 있다. 나고야의 특징이라면 낮은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상대가 압박과 속공이든 지공이든 수비적으로 90분 내내 안정성을 잘 가져가지 못하는 흐름이 짙은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주커가 없음에도 공격력에서 다득점을 기록하는 능력이 돋보이는 수준이 인상적인 흐름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상대의 주도권을 내주면 집중력이 다소 급락하는 모습이 아쉬울 따름. 교토가 할 만한 매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교토의 안정성이나 기본적인 경기력에서의 흐름이 꽤 좋은 모습이다. 특히 나고야가 가지고 있는 낮은 라인의 안정성도 보장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 최근 교토가 4-3-3의 정교함이 올라가면서 후쿠오카도 잡아내는 등 라인이 낮은 팀을 상대로도 강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